안녕하세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교육드릴 SCK 송지혁 매니저입니다. 지난 1, 2, 3강에 이어서 이번 5강에서는 이 BOM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BO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가지 부품 리스트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리스트들을 굉장히 쉽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부품 리스트 작성을 위한 객체 정보를 삽입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품 리스트와 품번 기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멍 도표를 작성한 후에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오토캐드 화면으로 돌아가서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부품에 대한 정보는 어느 부분에 기입이 되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파란 색깔 해당 객체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규격품들을 삽입을 할 때 화면을 봐주시면은 지금 이제 규격품과 전혀 무관한 이런 형상들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부품 참조라고 해서 부품의 이름과 설명, 표준, 재료, 측정값, 단위를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객체에다가 해당 부품 참조를 기입을 하려면은 이 주석 탭에서 BOM에 있는 이 부품 참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품 참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객체 위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블럭에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럭 쪽에 삽입될 때는 이렇게 별도의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으면서 이 블럭 자체에다가 이 부품 참조가 삽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버고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GC 250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도면층 관리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품 참조 형상에 대한 이 플롯 설정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될 때는 표시가 되지 않고요. 혹시라도 이제 보기 싫다 하시면은 이곳에서 굉장히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품 참조 끄기가 별도로 이제 도면층 관리자 쪽에서 뽑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탭으로 돌아와서요. 부품 참조를 하나 더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50으로 입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다른 것도 더 입력을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강에서 이 템플릿 설정을 할 때 이 BOM과 품번기호 그리고 시트에 대한 설정은 일단 하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BOM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 요소, 이 부품 참조에 대한 설정과 BOM에 대한 설정, 그리고 부품 리스트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 품번 기호에 대한 설정을 각각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설정 값은 이 상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단에서 이제 이 하단의 구성 요소 특성이나 BOM, 부품 리스트, 품번 리스트로 가져와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곳에다가는 현재 이 항목, 수량, 이름, 설명, 표준, 재료, 그리고 여러 가지 값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 쪽에서 아까 이 부품 참조를 입력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질량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추가 대상을 선택을 해서 이 질량을 같이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BO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제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품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부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 폭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BOM이 도면상에 표시가 될 때 그 폭을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값도 이 타이틀 블록 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거나 이 순서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상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스타일은 지금 현재 표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해당 설정을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에 대한 설정이나 내부 이 여백에 대한 설정이나 이제 다양한 설정들을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품번 기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선은 이 아이템 번호 이 품번을 기준으로 기호가 삽입되지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수량이나 이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이 측정 값들에 대한 값들을 함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표준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열기로 설정할 것인지 선형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 원형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 이제 문자의 높이와 색상 그리고 화살촉의 형식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법과 부품 참조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첫 번째로는 품번 기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번 기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설정해서 확인을 해본 것처럼 이 부품 참조를 기준으로 기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품번 기호를 선택을 하고 일단은 현재는 자동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쭉 선택을 해주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품 참조 객체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부품 참조를 기준으로 이렇게 품번 기호가 일괄적으로 기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항목 값이나 여러 가지 값들은 이 BOM 쪽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베어링과 실링 그리고 나사에서만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나머지 객체들에서는 분명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품번 기호가 입력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 제외를 시켜 놓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제외를 해제를 시키게 된다면은 베어링에 대한 이 품번 기호가 하나 더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비활성화를 하거나 활성화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에 대한 번호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편리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커버를 본체를 1번, 커버를 2번, 샤프트를 3번, 나머지 객체들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도면상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 리스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 리스트 설정 테이블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곳에서 확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품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부품 리스트 값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이 설정 값에서도 설정을 이 폭시나 아니면은 이 값들에 대한 설정을 해주었지만, 이 부품 리스트에서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제거를 하고 이 이름을 넣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멍도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멍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지난 4강에서 저희가 다중치수 기입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했었던 이 샘플 도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멍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부분에 이 구멍도표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구멍도표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 우선 원점의 삽입점을 지정을 하라 표시됩니다. 원점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전 각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점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멍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표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코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고요. 그것에 따른 좌표 값과 이 원통 치수, 이 파이 치수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좌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과 표준을 이제 없애겠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된 이 BOM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BOM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로 익스포트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엑셀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맞춤 리스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80치수에 끼워 맞춤 공차 하나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것이고, 이 맞춤 리스트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구멍과 축에 대한 이 공차 값이 이제 맞는 값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 맞춤 리스트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위해서 출력되다 보니까 검토하실 때 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립품 부품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잠깐 넘어간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구멍도표 같은 경우에 이제 CSV 형식으로 엑셀로 내보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품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내보내기를 선택을 해서 이 CSV 형식으로 이제 엑셀 장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점 함께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5강에서 이 부품 참조와 조립품 특성, 그리고 이 품번기호, 그리고 부품 리스트, 구멍도표, 맞춤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6강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